자, 다항식의 덧셈입니다. a 더하기 b 동류항끼리 x제곱 2개, xy 소거, y제곱 소거. 정답 2x제곱 1번입니다. 2번 복소수가 서로 같은 조건 좌변을 실수부끼리 더하고, 자, 좌변입니다. 그 다음에 i끼리 더하면 3i, 우변이 a 더하기 bi 됐죠? 그래서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 a는 2, b는 3, 2 더하기 3은 5, 5번. 3번 2차 부등식 간단하죠? x의 범위가 1 이상 5 이하, 자연수의 개수는 5개. 4번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 짝수 공식 쓰도록 합시다.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a는 4 이하입니다. 그런데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4 이하의 자연수는 개수가 4개. 4번입니다. 5번 다항식 px가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몫이 있겠죠? 그것을 qx라고 하자. 나머지 2x 더하기 5.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를 여기까지를 식으로만 세울 수 있으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x-1로 나눈 나머지니까 p1을 찾는다는 이야기죠. x 대신에 1을 대입하라. 0이죠.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2 더하기 5 해서 정답은 7,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항등식 문제네요. 항등식은 자 수치 대입을 하더냐 아니면 개수 비교를 할 거냐. 당연히 지금은 숫자 대입하는 것이 편하겠죠. 0이 되는 x값을 대입한다. x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자. 좌변은 a 곱하기 0 더하기 얘는 4b가 되겠네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더하기 2 더하기 5. 그래서 우변이 12가 됩니다. 따라서 b는 3. 두 번째, 이번에는 여기가 0이 되는 값 x 대신에 1을 대입하라. 4a 더하기 b 곱하기 0 5 마이너스 2 더하기 5 8이 되겠습니다. 4a가 8이니까 a는 2. 자, 계산 간단하죠? 4a가 8. a 곱하기 b의 값은 6이다. 정답 2번. 7번 복소수가 등장했습니다. j 복소수가 있다. 그것의 켤레는 a-bi 대입하면 됩니다. 좌변 2 a 더하기 bi 좌변을 써놓고 하자. 플러스 켤레 a-bi 는 3 더하기 5y 됐죠? 자, 좌변 우변을 이제 변형만 하면 됩니다. 2a하고 a를 더하면 3a 2b에서 마이너스 b를 하면 플러스 bi가 3 더하기 5y 실수부 허수부 3a가 3이니까 a는 1 b는 5 a 더하기 b는 6이 되겠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y 이퀄 x에 대칭한다는 것은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변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칭한 모양은 2y 더하기 3 x 더하기 6은 제로. y 절편은 x가 0일 때 y 값을 말합니다. 그렇죠?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2y 더하기 6이 0이다. 따라서 y 이퀄 마이너스 3. 정답은 3번 되겠다. 자, 다항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 둘이 같은 식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식을 직접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같은 식이니까 항등식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등식에 수치 대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는 거 두 개니까 여기 0이 되는 값 두 개 대입합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2, 1 대입해서 연립. 자, 이거는 생략입니다. 우리는 직접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통이 보이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를 t라고 하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t 더하기 1 마이너스 6 전개합니다. t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6이죠. 인수분해가 됩니다. t 마이너스 2 t 더하기 3
자, 이제 다시 원래대로 t의 값을 대입하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다시 인수분해 됩니다. 1 곱하기 2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1 x제곱 x 더하기 3 깔끔하게 끝났네요. 자, 비교합시다. ax 더하기 b가 여기 있네요. a는 1 b는 3 둘의 합은 4 간단하죠? 10번으로 가자. x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했으니까 x 대신 x-4를 대입하면 됩니다. 물론 0,0 중심을 4,0 이렇게 옮겨도 되는데 지금은 그냥 직접 옮기는 걸로 해봅시다. x-4 제곱 y 제곱은 16이라는 원입니다. 이 원이 4,a를 지난다. 네, 4,a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 점을 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4,a. 자, 얘가 이렇게 이동이 됐고요. 평행 이동이 됐고 이 원이 4,a를 지난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4를 대입하면 0이죠. 0 더하기 a 제곱이 16. a는 4 또는 마이너스 4인데 양수라는 전제를 했으니까 정답은 4번. 11번.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은 이 방법을 쓰지 않겠습니다. 방정식 구해서 대입하는 겁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C를 대입하거나 B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A를 대입하거나.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는 자, 두 번째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직선 위에 있다,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순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것은 기울기가 같다. 그렇죠? 기울기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 직선입니다. 그래서 A, B의 기울기와 BC의 기울기가 같다. 이걸 한번 써보자. A, B의 기울기 x2-x1, y2-y1. BC의 기울기 x2-x1, y2-y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가 2고요.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1-a니까 이렇게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부호를 처리하는 게 편하겠죠. 한 번만 써볼까요? 이 식을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a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이게 부호가 바뀝니다. 그렇죠? 자, 대각선으로 곱하면 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28이 16 a 마이너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a가 1 플러스 4 또는 1 마이너스 4인데 5하고 3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5하고 3을 가지고 답을 마이너스 3하고 두 개가 나오는데 조건을 보니까 양수 A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은 안 되고 플러스 5만 정답이 되겠다. 1번. 자, 여러분이 중2 때 배웠던 배경지식을 좀 사용을 하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요. 이 삼각형에서 각을 2등분했다.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 각을 2등분했어요. 그럼 여기 만나는 점을 D라고 하면 AB 대 AC는 BD 대 DC. 기억납니까? 이거 중2 과정에서 배운 겁니다. 내각을 2등분했을 때의 성질. 연장을 쭉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죠. 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걸 2등분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BC 대 BA가 여기 만나는 점을 D라고 하면 CD 대 AD가 돼야 되는데 조건이 CD와 AD는 같다. 1대1 중점이라 그랬으니까. 그 말은 BA와 AB와 BC가 같아졌다는 거죠. 같다는 것은 제곱을 해도 되죠. 왜냐하면 두 점 사이 거리 문제로 푸니까 제곱을 해도 되겠다. 자, A점은 0,A, B점은 마이너스 3,0, C점은 1,0. 그럼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문제로 해결이 됩니다. AB 9 더하기 A제곱 BC 이거죠. 4의 제곱이죠. 그냥 끝났네요. 그래서 A제곱은 16-9니까 7이고
A는 양수라 그랬죠. 루트 7이나 마이너스 루트 7인데 양수라 그랬으니까 3번이 답이 되겠다. 13번. 원 위의 점과 이렇게. 자, 이것도 우리가 배경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Y축에 관한 이야기이긴 한데 쌤이 그림을 잠깐 그려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직선 Y축에 관하여 대칭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럼 만약에 어떤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A점과 B점이 있어요. 근데 Y축상에 움직이는 점을 하나 가지고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P점이 움직이는 요 직선을 따라서 여기 위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대칭을 합니다. A나 B 중에 하나를 이렇게 대칭을 시켜요. 그래서 대칭된 점이 만약에 B'다. 그러고는 A와 B'를 연결합니다. 그럼 이게 최단 거리가 되죠. 왜냐? 요 중간에 요 점이 최소가 되는 P점입니다. 이유는 간단한 게 B와 P를 연결을 해보면 지금 현재 그림상에 나와 있는 두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자, 이쪽 삼각형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이 합동이 되죠. 왜 합동이냐? 일단 대칭을 했으니까 이변이 같죠. 그 다음에 직각이죠. 대칭했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 셈이죠. 그리고 이게 직각이고 얘가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SAS 합동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가 같아진다? 이변하고 이변이 같아집니다. 자, PA 더하기 PB인데 PA 더하기 PB'로 봐도 되는 거죠. 직선이 되니까 최단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항상 그거 나갔다. AB'. 자, 이 성질을 이용을 하자. 그러면 지금 선 하나가 연장이 Y축을 조금만 연장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A점을 X축에 관하여 대칭을 시켜보자. 그럼 이쯤 되겠죠? 자, 이 점을 옮긴 A'라고 합시다. 자, 근데 문제는 Q라고 하는 점이 P라고 하는 점이 원 위의 점입니다. 원 위의 점. 그러니까 이 점이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 있죠. 그래서 원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중심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중심을 6,-3인데 C라고 하자. 그래서 A-와 C를 연결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만나는 이 점이 X축과 만나는 이 점이 Q가 되고 이게 일단 A-C의 최소값인데 AQ 더하기 BQ는 QP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점이 P점이 되면 최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길이 반지름인 2만큼만 빼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다시 이것도 설명을 해본다 그러면 이런 거죠. AQ 더하기 PQ 이렇게 계산할 건데 이 AQ의 길이와 A-Q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AQ 더하기 여기가 P가 되겠죠. PQ는 A-Q 더하기 PQ를 하면 일직선으로 직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 AQ 더하기 QP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A-P보다는 크거나 같고 A-P는 AC-2가 되겠다. 그래서 최소값은 AC의 길이가 얼마인가요? A-는 자 얘가 0,-5니까 0,5로 바뀌겠죠. 그래서 루터 36 더하기 마이너스 8의 제곱 64 10이네요. 그래서 8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이 8이 되니까 8이 최소값이 되겠다. 14번 fx 자 f0이 6이니까 여기다가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a 곱하기 0을 넣습니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b 2ab가 되네요. 그게 6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ab는 3이다. 자, 이게 첫 번째 출발이에요. 그런데 ab가 둘 다 뭐다? 자연수라 그랬죠. 자연수. 곱해서 3이 되는 자연수는 1, 3 곱하기 3, 3 곱하기 이 두 가지가 됐습니다. 해보자. 첫째, a가 1이고 b가 3일 때. 그럼 fx는
1 곱하기 x-2 x-3 아래로 블록하고 x축과 만나는 점이 1, 3이다. 여기까지가 가를 해석했다. 그런데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자, 2보다 큰 범위에서 fx가 음이 되기도 하고 양이 되기도 하죠. 모두 양수다. 틀렸네. 여기는 음수가 나오니까. 이거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2번, 두 번째. 그러면 남은 건 a가 3, b가 1이다. 그럼 fx가 3의 x-2 곱하기 x-1입니다. 다시 그림을 그려보자. x축과 만나는 점이 1하고 2다. 자, 이번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2보다 큰 범위에서 따져보니까 fx의 값이 모두 양수인 건 확실하죠. 이쪽을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얘가 원하는 fx가 됐고, 이제 최종 답은 거기다 4를 대입해야 되니까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x 대신에 4를 대입하면 3 곱하기 2, 3에서 1, 8. 정답은 1번. 3차 방정식의 한 흑원을, 자, 개수가 실수죠. k를 실수라 그랬으니까 한 흑원이 존재하면 켤레도 건이 되죠. 그런데 3차란 말이죠. 자, 이럴 때는 k를 소구하는 숫자를 대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이너스 k가 있으니까 플러스 k가 나오려고 하면 x 대신에 1 대입해보자. 그러면 1 더하기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는 0이 되겠죠. 이 식 전체가. 조립제법을 써보자. 1 k-1 1차항은 0이고요. 상수항이 마이너스 k입니다. k 됐네요. 자, 주어진 이 식은 x-1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k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x 이퀄 1이라고 하는 것은 실근이니까 흑은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x제곱 kx 더하기 k 여기서 흑은이 나온다는 이야기고, 이것의 두 근이 바로 하나는 z라 그랬죠. 한 흑은이. 그럼 나머지 하나는 z바가 되겠습니다. 두 근의 흑은이 하나가 근이 되면 켤레도 근이 된다. 개수가 실수일 때 특징을 사용해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는 z 곱하기 z바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입니다.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k. 2차 방정식에서 직접 구한 거고 문제에서 제시한 것은 마이너스 2다. 오케이. 따라서 k 값이 2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2번이 답이다.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교점의 문제는 연립방정식의 문제로 해석이 되고, 교점의 x좌표는 연립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그래서 ax제곱과 2분의 1x 더하기 1이 만나는 교점, 양변에 1을 곱해서 처리합시다. 2a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이것의 두 x좌표가 바로 p점의 x좌표, q점의 x좌표가 됩니다.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자. 자, 그럼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됐네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2a분의 1이 됐습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1이 됐다. 자, 이제 다음 조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봅시다. 우선은 p점의 좌표가 나왔죠. 알파 컴마 여기 넣는 것보다 2차식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1차식으로 만드는 게 낫습니다. 2분의 1 알파 더하기 1이고 q점은 베타 컴마 2분의 1 베타 더하기 1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조건이 아주 중요하게 주어진 게 이 길이가 1이다. 그 말은 m점의 x좌표가 1이라는 이야기죠. 이 길이가 1이라는 것은 x좌표가 1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x좌표가 1이라는 것을 다시 살펴보면 m의 위치, m이 뭐였죠? 중점이었습니다. 중점. 따라서 아는 중요한 성질이 하나 나왔죠. PQ의 중점이 m이니까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1이다 라는 사실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이 가능하다.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1이다. 그 말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는 거죠. 이것을 위의 식에 대입하면 A를 찾고 A 찾은 걸 여기다 대입하면 합과 곱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얼마다? 2A분의 1이다. 따라서 A는 4분의 1입니다. 따라서 두건의 합은 2고 두건의 곱은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된 거죠. 이것을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조금만 키웠어. 네. 이제 최종적으로 길이를 계산하러 가자. PQ의 길이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죠. 루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2분의 1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의 전체 제곱. 자, 요것은 얘가 2분의 1 앞으로 나면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4분의 5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4분의 5는 밖으로 나오고 2분의 루트 5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 베타 알파, 알파 베타 이렇게 똑같죠. 네, 쓰겠습니다. 이제 2분의 루트 5 그대로 두고,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였으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럼 얼마가 됩니까? 16, 20이 되죠. 20은 루트 20인데 2 루트 5죠. 그래서 5가 약분되면서 2가 약분되어서 5가 정답이 되겠다. 3번. 그래서 PQ의 길이는 5다. 이 창의 개수가 1인 다항식 px. 그러면 px라고 하는 것을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1창의 개수가 1인 qx는 x 더하기 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 상태로 가져가서 a, b, c를 찾는다. 이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가의 조건을 잘 보니까 이런 식을 쓸 수 있습니다. x 더하기 1 x 더하기 1. 이 식이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가 몫이 뭔가 있겠죠. 나머지가 0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것은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p0 마이너스 q0가 얼마다? 0이다. 아주 중요한 승리를 하나 찾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의 중근을 갖는다는 말이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얘가 2차 빼기 1차죠. 그럼 당연히 얘는 전체가 2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은 나에 의해서 px-qx는 어떤 식의 제곱이 됩니다. x- 알파가 없죠. 알파라고 하자. 자, 왜 그러면 이 창의 개수가 1인 건 아시겠죠? 이게 여기서 px에서 qx를 빼봐요. 그럼 아무리 잘 빼도 이 창의 개수는 1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요식 1번이라 그럴까요? 1번을 이용하면, 자, 다시 1번식을 이용해서 x 대신 0을 한번 대입해보자. 그럼 좌변이 p0, q0, 우변은 알파제곱. 그 값이 0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알파가 0이죠. 눈치챘겠지만 처음부터 여기서 그냥 x제곱 해도 됩니다. 이걸 생각을 하면. 자, 아주 중요한 식이 하나 만들어졌죠. px 마이너스 qx는 x제곱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문제가 요구하는 조건을 대입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최종 질문 가봅시다. 이거로 나눈 나머지가 12일 때, 자, px 더하기 qx를 x-2로 나눈 몫이 bx라고 하면 그때 나머지가 10이다. 물론 이 단계 쓰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이 2를 대입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q2는 12. 그러면 여기가 2번이라고 했을 때 x 이퀄 2를 역시 2번에 대입해보자. 그럼 p2 마이너스 q2가 4네요. 자, 이제 얘네 둘을 변끼리 더하면 이 p2가 16이고 따라서 구하는 p2는 8이라고 하는 값을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점이다. 그러면 연립해서 대입하면 되겠죠. 2차, 1차 연립 방정식입니다.
x제곱 더하기 ax의 제곱이 1. 좌변이 a제곱 더하기 1의 x제곱이 1입니다. 그래서 x제곱은 a제곱 더하기 1분의 1인데 지금 질문하는 것은 좌표니까 x를 찾아야 되겠죠. x. 자, 이건 이제 교점을 찾는 내용. 그래서 루트 a제곱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는 이쪽이 b점의 좌표인데 지금 a점의 좌표니까 플러스를 썼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이 점의 좌표가 나왔다. a점의 좌표는 루트 a제곱 더하기 1분의 1.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 값입니다. 가에 해당이 되는 숫자는 루트 a제곱 더하기 1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나에 해당이 되는 값을 찾기 위해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수직인 직선을 L이라고 하자. 그럼 누가 지금 L입니까? 얘가 L입니다. 얘. 그러면 AX의 수직이니까 이것의 L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1이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방정식은 두 번째 직선 L의 방정식을 찾는다. Y는 마이너스 A분의 1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이 A점, 요 점이죠. 그래서 X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더하기 1분의 1 플러스 여기 그대로 루트 A제곱 더하기 1분의 A 이렇게 나옵니다. 전개한다. Y는 마이너스 A분의 1X 더하기 A의 루트 A제곱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A제곱 더하기 1분의 A. 자, 분모가 통분돼야 되겠죠. 여기 분모 분제 곱하기 A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처리를 하면 마이너스 A분의 X 1X 분모가 A 루트 A제곱 더하기 1분의 또 분자가 A제곱 더하기 1이에요. 유리화를 하면 어떤 모양인지 대충 아시겠죠. 마이너스 A분의 칸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대로 다시 마무리. 자, 요거 그대로 쓸 겁니다. Y는 마이너스 A분의 1X 더하기 A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1. 얘가 바로 나에 해당이 됩니다. 나의 값은 A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1입니다. 자, 이제 C는 자, 이 직선 L이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가 0일 때의 값이네요. 자, Y = 0을 대입합시다. 여기다가. 그러면 분모가 약분되면서 X의 값이 루트 A제곱 더하기 1. 그게 이거죠. C점의 좌표입니다. 여기가 루트 A제곱 더하기 1이다. 그리고 요 길이가 필요하겠죠. 높이를 계산해야 되니까. 자, 지금 S1이 뭔지 한번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S1이라고 하는 것은 DAB, 이게 S1이죠. DAB를 한번 선으로 쭉 연결해. 이게 S1입니다. 그 다음에 S2는 DCO입니다. C하고 O를 연결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S2,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이 S1이니까 밑변을 지금 AB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에서 수선의 발이 높이가 필요하죠. 이 높이. 수직일 때 얘를 D라고 하자는 거죠. 지금. 이해되죠? 그러면 직선 AB의 방정식은 이건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려고 하면 자, 세 번째 AB의 직선은 AX-Y는 0 하고 D점은 0, -1에서 이루는 거리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절대값 X 대신에 0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네, 간단해졌네요. 어쨌든 루트 A제곱 더하기 1분의 1 이것이 D입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가져가서 S1분의 S2가 2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할 텐데 S1분의 S2를 여기다 쓰겠습니다. 는 2분의 1 S1은 AB는 지름이니까 2죠. 그 다음 T는 조금 전에 찾았던 루트 A제곱 더하기 1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의 S2 이거죠. OD의 길이는 1입니다. OC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1이고 자, 분모 분자 이걸 곱할 겁니다. 이거 약분하고 곱하면 2분의
a제곱 더하기 1이네요. 그걸 2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제곱 더하기 1은 4가 되고 최종적으로 a제곱의 값은 3입니다. 그리고 a의 값은 루트 3이죠. 자, 요 k가 루트 3이네요. a는 루트 3이 됐고 fa는 이거죠. 이게 fa, 이게 ga. 자, 그리고 최종 질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f k 대신 루트 3, 루트 3 곱하기 g 루트 3. 대입해보자. 루트 3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분모가 루트 3이고요. 똑같이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이거 약분합니다. 루트 3분의 1이니까 유리화해서 3분의 루트 3.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A점이 있고 fx의 그래프 위에 점 P. 자,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x축, y축을 표시하고 이참수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거기다가 임의의 점 P, 양수 쪽이니까 그죠? 양수라고 그랬습니다. 양수. 그래서 임의의 점 P를 한번 잡아서 직선을 한번 쫙 그어봅시다. 여기까지 가능한가요? 네. 그러면 이 점을 지금 P라고 잡은 겁니다. 이 점을 P라고 잡고 이 점의 좌표가 t, 4분의 1 t제곱, y는 4분의 1 x제곱, fx. 자, 그럼 요 점이 이제 t라는 거죠. 그리고 기울기가 2분의 t. 자,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t입니다.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보자. 편의상 이 직선의 이름을 L이라고 하면 L은 Y는 기울기 2분의 T, 1T라고 할까요? X-X1 더하기 Y1. 우리 공식 외우고 있죠? 정리합니다. Y는 2분의 1TX 마이너스 2분의 T제곱 4분의 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T제곱이다. 암산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L이라는 직선이 Y가 0일 때 X가 면 어떻게 될까? 0이 콜론 2분의 1 tx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t 제곱입니다. 따라서 x가 얼마냐? 암산을 좀 해볼까? 계산하면 얼마죠? 2분의 1t가 나오네요. 네.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1t가 되는데 그 점을 q라고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자, 그럼 q점의 좌표가 2분의 1t가 됐으니까 기억에 답을 할 수 있게 생겼습니다. 여기 뭐 이어갈 필요는 없네요. 자, 기억 t가 2일 때 q점의 좌표는 여기 2 대입하면 1,0이죠. 맞습니다. true. 그 다음에 니은 pq와 aq는 서로 수직하다. 자, a점이 어디 있죠? a가 0,1인데 표시를 안 해놨네요. a점은 0,1입니다. 그러면 a와 q를 연결해서 뭐 수직이 될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정도로 좀 작게 잡아봅시다. a점이 0,1 요점입니다. aq의 기울기, pq의 기울기는 알고 있으니까 2분의 1이라고 했죠. 처음에 2분의 1t. 여기. 그럼 aq의 기울기를 조사합니다. 2분의 1t 마이너스 0 y2 마이너스 y1 분모 분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t분의 2. 오케이. 이거하고 2분의 t하고는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래서 니은 수직합니다. 그래서 aq랑 PQ가 수직하다는 사실을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음 D것 QA를 연장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제 QA를 이렇게 연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A점을 다시 찍읍시다. 수직인 걸 알았으니까 조금 그림만 제대로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됐네요. 네, 요 점이 A점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3대 2. 자, QA를 3대 2니까 이만큼이 3이고 이만큼이 2가 되는 거죠. 요 만나는 요 점이 외분하는 점인데 이 점이 바로 fx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y 이퀄 fx죠. 요 점을 r점으로 하자. 여기까지가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넓이가 요게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자, 얘가 수직했고 자, 그럼 얘가 이제 1대2가 되는 셈이죠. 그죠? 네. 그래서 r점의 좌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해결이 되겠다. 자, r점의 좌표는 외분점의 공식을 쓰도록 하자. 3대 2의 외분점 공식입니다. 3 곱하기 0, 2 곱하기 2분의 1t, 3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1, 2 곱하기 0. 따라서 분모 1이고 마이너스 t, r점의 실제 좌표는 마이너스 t, 1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t, 3. 자, 근데 삼각형 PQR이 RPQ가 이렇게 됐죠. RQP는 이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은 분명히 뭐죠? 직각삼각형입니다. 밑변과 높이로 계산이 가능하다. 자, 그런데 먼저 위의 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 이 점을 y 이퀄 fx 위에 대입합니다. y 이퀄 fx에 한번 대입해보자. 그러면 x좌표는 마이너스 t고 y좌표는 3이니까 3의 값을 y에 대입했고 그 다음에 x값은 4분의 1의 마이너스 t의 제곱, 즉 t제곱이 10이다. t가 양수라 그랬으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 중에 2루트 3이 바로 t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좌표가 끝났죠. 그러므로 점 P는 2루트 3을 대입합니다. 2루트 3, 10이니까 3. 그 다음에 Q점은 루트 3, 0. R점은 마이너스 2루트 3, 3. 자, PQ의 길이 계산하자. PQ의 길이는 루트 빼면 9 해서 루트 12, 2루트 3. 그 다음에 RQ의 길이 계산하자. 루트 27 더하기 9, 36이니까 6. 오케이. 삼각형 RQP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PQ 곱하기 RQ 이렇게 되겠죠. 2루트 3 곱하기 6 약분하면 6루트 3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다. 5번. 자, 20번 풀이 시작해 봅시다. 배경 지식이 필요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가겠습니다. 자, 원에서 중심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중심각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에 중심각을 이용해서 호에 대한 원주각을 이렇게 잡아보면 이 원주각의 크기가 중심각의 절반이 됩니다. 얘가 세타면 중심각이 2배. 자, 그런 원주각은 무수히 많습니다. 한 중심각에 대해서 원주각이 무수히 많죠. 자, 45도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알겠지만 실제로는 중심각이 90도가 되는, 그렇죠? 얘가 원주각이면 중심각이 90도가 된다. 그런 성질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때 1대 1대 루트 2 우리가 이걸 알죠. 이걸 거꾸로 자, 두 변 중에 한 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직각을 낀 두 변 중에 한 변을 아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요 빗변의 길이를 먼저 안다. 1대 1대 루트인 건 잘 아실 테니까 쉬웁니다. 만약 여기가 x다. 그럼 여기는 루트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루트 2분의 1x가 된다는 사실을 빠르게 연산할 수 있으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해보자. 여기 x축, y축을 표시했습니다. 좌표를 좀 찍어야 되겠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A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B점은 5,3. 뭐 대략 한 이 정도 잡을까요? 네, B점은 5,3.
자, 그런데 너무 크게 잡았나요? 좀 줄여야 되겠다. 이 좀 칸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자, A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B점은 5, 3 이렇게 잡고,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을 C라고 하자. 자, 말씀드린 것처럼 P가 이론점, 요 점이 P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A, B. 얘가 45도면 90도짜리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일단 연결해 보자. A, B를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중심이 이쯤 있겠죠. 이게 90도가 되게끔 대충 우리가 연결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90도가 되는, 90도가 안 됩니까? 네, 좀 더 줄입시다. 그러면 다시 이 정도가 되면 90도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뭐 된다고 합시다. 자, 여기를 C라고 하자. 지각. 그러면 이제 맞은편에 원이 만들어지면 되죠. 한번 원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대충, 네, 조금만 줄이면 됩니다. 좀 예쁘게 그리려고 그러니까 조금 한계가 있는데, 근데 이쪽만 있는 게 아니죠. 반대편에도 있을 겁니다. 네, 그것도 좀 이따 생각하기로 하고, 이쪽을 조금 늘려서, 네, 얼추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 P점을 하나 잡을 겁니다. P점을 잡아서 이렇게 뭐 이쯤 된다고 하자. 그럼 요게 45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중심을 C라고 했고, 그럼 C에서 AB의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자, 요게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것이 바로 수직이 등분을 하겠죠. 이렇게 대충 요 정도 좀 길게 가져갔습니다. 현 AB를 수직이 등분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직각이 되고, 직각이 되면서 얘가 이등분이 되겠죠.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현을 수직이 등분한다. C점의 좌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A, B라고 하자. AB의 귤기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M이라고 할 텐데, 이 M점하고 CM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AB의 중점이 M점입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3이다. 2분의 5 더하기 마이너스 1, 2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9 하면 이렇게 됩니다. 됐다. 그래서 AB의 기울기를 조사해보자. AB의 기울기는 6분의 12입니다. 그럼 CM의 기울기는 수직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CM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 자, 이 직선 위에 이 직선의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입니다. 이 직선 위에 C점이 있죠. 그래서 A, B를 대입하자. C점을 대입하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1A 마이너스 2. 양변에 1을 곱하면 2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라는 식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AB를 찾아야 되는 건데, 일단 A와 B의 관계식을 하나 찾았으니까 조건 하나만 더 있으면 끝나겠죠. 이제 끝났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자,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x제곱이 아니죠. 중심이 지금 a, b니까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자, 반지름이 몰라요. 뭔지 모른다. 근데 조금 전에 쌤이 설명했던 요 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C고 A고 B라고 생각한다면 AB의 길이를 우리가 알고 있죠. AB의 길이를 찾아보니까 얼마냐? 36 루터 36 더하기 144 180. 자, 180이면 얼마죠? 9 곱하기 20. 그러면 3, 2, 6 루트 5가 되겠네요. 36 곱하기 5. 6 루트 5.
자, AB 여기가 6루트 5예요. 그러면 루트 2분의 6루트 5니까 2를 루트 2를 분모분 제곱하면 2분의 6은 3 루트 10. 네. 이 길이가 3루트 10이야. 반지름이. R이 3루트 10이야. 오케이. 그래서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90이에요. 그런데 a 대신에 b를 쓰는 조건을 우리가 찾아놨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대로 계산해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그죠? 네. 자, 여기에다가 지나가는 점이 5,3입니다. 그래서 5,3을 대입할 거야. 아, 대입하는 것보다 그냥 BC의 길이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쏘리. 다시. 괜히 시간 낭비했네. 원의 방정식을 할 필요가 없군요. 일단 반지름이 BC의 길이가 루트 2분의 AB 이랬거든요. 그래서 AB의 길이를 찾으니까 루트 2분의, 자, AB는 아까 찾았던 거 괜히 지웠네. 5 빼기 마이너스 1 36 더하기 12의 제곱 144 해서 이게 얼마였죠? 6루트 5. 네, 이거 찾은 것은 그냥 남겨두고 여기 6루트 5를 쓰니까 유리화 해가지고 3루트 10 이렇게 나왔죠. 3루트 10. 오케이, 제곱하자. BC의 제곱은 A-5의 제곱 B-3의 제곱이 90입니다. 그런데 A 대신에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제는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전개합시다. 4B 제곱 9입니다. 플러스 36B 9 제곱 81 B제곱 마이너스 6B 더하기 9 90. 아, 이게 90이 소거되네요. 5B 제곱 더하기 30B가 0이므로 5로 나누면 B 더하기 5 6이죠. 네. 6이 됩니다. 그리하여 좀 줄여야 되겠다. B는 0 또는 마이너스 6이다. 자, 이제 A는 A, B를 찾을 텐데 B가 0이면 여기 A는 마이너스 4 또는 B가 마이너스 6이면 10이니까 8. 두 개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거는 좀 이따 그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얘가 바로 C점입니다. C점의 좌표가 두 개 나왔고 OC의 길이는 이쪽이 되면 4고 이쪽이 되면 10이죠. 64 더하기 36. 그래서 최소값을 물으니까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이쪽에서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때 네, 조금만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8,6이니까 이쯤이 되겠죠, 중심이. 자, 얘가 8,-6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0이니까 이 점은 조금 작도가 잘못됐죠. 이쪽으로 X축과 만나는 점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프를 좀 참고하시고 여러분이 한 번 더 천천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1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있다. 일단은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원을 그리고 A점을 지나는 A가 마이너스 1,0 해봅시다. 먼저 X축, Y축. 자, 원을 하나, 중심이 0,0이겠죠? 자, 이 점이 A점입니다. 이 점이 B점이고, 자, A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볼 거예요. 기울기는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서 한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Y축과 X축을 표시를 좀 하고 요 놈이 Y는 자, 이 점이 A 마이너스 1,0 여기가 B 1,0입니다. 뭐 직선의 방정식이 M X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만나는 점이 P다. 여기가. 그쵸?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문장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장인데, AP를 3대1로 외분하는 점.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길이가 있을 때 3대 1이면 3대 이거는 1보다는 좀 크죠. 그러니까 3등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3대 1이 되는 거죠. 3대 1. 자, AP는 원의 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원의 중심, 원점이죠. 에서 AP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현을 수직이 등분하죠. 자, 요 변과 요 변이 같아집니다. 그럼 지금 3등분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대 1대 1, 요 정도 되겠죠. 요 점이 바로 Q점이 됩니다. 그럼 얘가 AQ 대 PQ가 3대 1이 되는 거죠. 요 길이까지도 같아집니다. 1대 1대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조선을 하나 긋게 될 겁니다. 먼저 OQ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BP를 연결합니다. 자, BP 연결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원 위에 있는 점이죠. AB는 지름이고 그러면 결국 자, 얘를 색깔을 조금만 바꾸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이라는 사실을 금방 캐치를 할 수 있죠. 원에 내접하는데 AB가 지름이니까 P각은 직각입니다. AP, Q각, B각. 자,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파악했죠. 자, 이것도 직각이고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의 발. 삼각형이 원에 내접하니까 직각. 그러면 이 삼각형 요 두 개가 닮았죠. 이것들은 또 평행하고. 그리고 이제 OQ하고 연결했을 때 BP와 OQ가 만나는 요 점을 문제에서는 R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뭘 알려줬냐? 삼각형의 넓이가 OBR, 요 삼각형의 넓이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줬어요. 근데 밑변을 알아, 1. 그러면 R점의 Y좌표, 높이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요 길이를 계산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해봅시다. 삼각형 OBR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1, 높이는 몰라 H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그게 26분의 9죠. 그러므로 H는 13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R점은 X좌표는 모르지만 Y좌표는 13분의 9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R점에서 X축에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점의 H라고 부르자. 그 다음에 하나의 보조선이 더 필요한데 P점의 Y좌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P점의 좌표만 알면 기울기 M을 구하는 건 금방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T라고 합시다. 자, 뭔가 될 것 같죠? 자, 먼저 삼각형의 닮음을 좀 이용을 해봅시다. 1차적으로는 PQR하고 여기 삼각형 PQR하고 그 다음에 요 점은 좌표가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게 없죠. 그냥 우리가 M이라고 할까요? 네, 이 점의 좌표, 점의 이름을 M이라고 하자. 그러면 닮어의 B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서 PR 대 OM 이 1대2입니다. 동시에 이번에는 삼각형 AOM하고 그렇죠? AOM 삼각형 ABP가 닮았죠. 자, 닮은 비를 써 드리겠습니다. 삼각형 QPR과 삼각형 QMO가 닮았다. 삼각형 QPR, QMO가 닮았죠. AA 닮은 비는 1대2입니다. 그래서 PR 대 MO가 1대2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음 또 이쪽에서 보면 이쪽 삼각형도 닮았어요. 삼각형 AMO와 APB도 닮았다. 닮은 비는 역시 MO랑 PB가 1대2가 됩니다. MO랑 PB가 1대2. 자, 그럼 보세요. PR 대 MO가 1대2고 다시 얘도 1대2니까 1대2 대 4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PR 대 MO 대 B가 1대 1대 4다. 자, 얘가 4입니다. 여기까지는 PR은 1이고 그러면 PR 대 RB, BR이 1대 3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죠. PR 대 BR은 1대 3. 다시 이제 이 삼각형으로 삼각형 BRH, BPT 얘네가 닮았다는 거죠. 그럼 닮은 B가 3대 4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BR 대 BP가 3대 4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거의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쪽 삼각형을 봅시다. BRH와 BPT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PT 찾으려고. 그쵸? 삼각형 BRH, BPT가 닮았다. 닮은 B는 3대 4. 지금 찾은 것처럼. 그래서 RH 대 PT도 3대 4다. 와우. 대단한 일을 해냈죠, 우리가. 자, 그럼 계산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얘가 바로 RH였단 말이죠. 그럼 RH를 대입해서 여기다가 샥 대입해서 PT를 찾았습니다. 3PT 4 곱하기 RH 13분의 9. 오케이. PT의 길이는 13분의 3을 약분하면 12. 자, 이제 엄청난 조건을 하나 찾았네요. 이 조건으로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P점은 원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런데 원의 방정식이 있었죠. 자, 얘가 첫 번째 조건이었다고 하고, 아니, 그림이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얘가 두 번째 조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답을 찾는 과정은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입니다. 1입니다. P점이 P점의 좌표를 점 P를 A, 13분의 10이라고 하고 A라는 문자를 안 썼죠? 대입합니다. 위의 점이니까. A제곱 더하기 13분의 12제곱은 1. A제곱은 1 마이너스 169분의 144는 169분의 25가 되겠죠. 이것은 13분의 5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A는 지금 X 양수죠. 그래서 13분의 5다. 1, 4분면이 있는 점이니까. 다 했네요. P점의 좌표가 완성됐습니다. 점 P는 13분의 5, 13분의 10이고 점 A 다시 가져오면 마이너스 1,0입니다. 따라서 기울기 M은 AP의 기울기를 말하죠. 13분의 5 마이너스 1분의 13분의 12 마이너스 0 X정가량분의 Y의 정가량. 분모 분자 13을 곱하면 5 더하기 13 18 12 18분의 12를 6으로 나눕니다. 3분의 2. 네, 정답 나왔습니다. 5번이 답이 되겠다. x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냥 전개 공식입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자, 제곱은 여기밖에 없죠. x 1차는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20x 20이 답입니다. 또는 제곱이니까 둘을 이렇게 나열을 해요. 그리고 전개하는 과정에서 4차, 2차, 뭐 상수 이렇게 되니까 1차가 나올 수 있는 것은 1차랑 상수 이거죠. 10. 그 다음에 또 상수랑 1차 10 해서 10x. 중간에는 생략 20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23번으로 갑니다. 최대값을 구하시오.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죠. 그럼 대략 이 점이 2입니다. y좌표는 4고 근데 구간이 0에서 5까지입니다. 0에서 5까지. 대칭 기준에서 2, 여기는 3이죠. 거리가. 그러니까 먼 쪽의 거리가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최대값은 5일 때가 최대값이 됩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제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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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을 찾아서 풀어야 되지만
최대값은 그냥 5일 때인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값을 찾는다. 최대값은 x가 5일 때의 값이니까 여기다 5를 대입합니다. 5-2의 제곱 더하기 4. 9, 4, 13이 최대값이 되겠다. 24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다. 그 말은 이런 이야기죠. 판별식이 0이다. 중근을 갖는다. 끝.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그래서 a는 뿔마 6이죠. 36의 값. 그 중에 양수니까 6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25번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PQ라고 하자. 그리고 자, 이거는 원의 방정식을 직접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반형으로 생각해서 자, 원을 x제곱 y제곱 ax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면 점 3개를 차례대로 대입합니다. 대입한다. 0000c가 0. 두 번째 6,0을 대입하자. 좀 암산합니다. 36 더하기 0 6a 더하기 0 더하기 c는 0이죠. 그게 0이다. 이번엔 a도 찾았네요. 마이너스 6. 자, 마이너스 4,4를 대입합니다. 현재까지 a, c를 다 찾았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6이고 여기는 0인 건 압니다. 다 대입하면 16 더하기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24 플러스 4를 대입하면 4b가 0. 4b가 56입니다. 마이너스 56.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4. 오케이. 다 끝났죠? 원의 방정식이 완성됐다.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4y는 0. 3,7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완전 제곱식 바꿉니다. 제곱 y 마이너스 7의 제곱. 그러면 3의 제곱 더하기 7의 반지름은 지금 필요한 건 아니니까 중심의 좌표를 찾았다. 3,7. 따라서 P가 3이고 Q가 7입니다. 합은 10. 자,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한 다음에 각각을 풀겠습니다. 1번을 풀면 2x는 4,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1번의 답. 다음 2번은 절대값 우리 자주 보던 거죠. 자, x-3이 마이너스 7 이상 플러스 7 이하 양변에 3을 더합니다. 그럼 x는 마이너스 4 이상 10 이하 2번 연립하면 2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4에서 10까지다. 공통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마사 x가 2까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해서 7개입니다. 홀수, 음수 4개, 양수 2개에다가 0 해서 총 7개가 개수가 되겠다. 자, 원의 중심, 시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6,0입니다.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C2의 중심은 5,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여기서 각각 수선의 발을 내릴 겁니다. 자,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길이를 계산할 것이다.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 길이하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여기가 수직이 되고요. 여기도 수직이 됩니다. 자, 이 점은 그냥 몰라요. A라고 합시다. 이 점은 B라고 합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가 중심을 C1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C2. C1점에서 직선 L에 이르는 거리를 찾으면 계산은 여기 하겠습니다. C1A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있죠. 루트 A제곱분의 B제곱 절대값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8이고 유리화하면 4루트 2다.
C2B 반지름이 좀 작은 1인원에서 거리 계산합니다. 루트 1의 제곱 1의 제곱 절대값 5를 대입하고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합니다. 루트 2분의 6이고 3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4루트이고 여기가 3루트 2라는 이야기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테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풀이 과정을 좀 잘못 옮겼었네요. 얘를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쪽으로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실제로 이 문제가 의도하는 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점 P에서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죠. P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거예요. 그럼 H1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디까지? 자, 이게 중요합니다. H1이 움직이는 거리는 아무리 원 위에 있는 많은 점들이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평행하게 해야 되니까 양끝점, 자, 요 점 접하는 선부터 요 사이죠. H1의 위치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가 H1이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H2는 또 여기 있는 Q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니까 역시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점까지 중심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요 사이를 H2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점들이 H2입니다. 그러니까 최소값과 최대값은 결론 이거죠. 여기가 최소죠. 그 다음 최대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최소값과 최대값 계산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만 찾으면 됩니까? 여기서 A, B의 길이만 구하면 반지름 2와 반지름 1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죠. A, B의 길이에서 반지름 2 더하기 2와 1, 즉 3을 빼면 최소가 되고 여기가 스몰 m 반지름 2와 1을 더하면 최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림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거는 이제 우리 뭐 중학교 3학년 수준으로 조금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죠. 요 길이가 4루트인데 여기서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봅니다. 여기도 연장선을 쭉 그어요.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C1, C2 루트 마이너스 6, 5, 1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9 루트 120이네. 120이면 이게 12 곱하기 10이니까 2 곱하기 3 2루트 30인가요? 그냥 130 sorry 루트 130입니다. 이거는 그냥 둡시다. 그래서 보조선이 다시 한 번 더 그어진다. 이렇게 C1, C2가 이렇게 연결되면 자, 여기 보조선 이렇게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요 길이가 바로 AB의 길이와 같아지는 거죠. 여기랑. 근데 여기는 또 3루트입니다. 이쪽은 7루트 2, 요 길이는 루트 130. 따라서 AB의 길이는 루트 130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 7루트 2의 제곱 7루트 2는 49 더하기 2 49 곱하기 2 98 130에서 98을 빼면 얼마인가요? 30인가요? 네, 루트 30이고 4루트 2가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H1, H2의 길이는 AB의 길이에서 반지름 2개를 빼고 AB의 길이에서 반지름 2개를 더하면 최대최소가 되는 거다. 하야 4루트 1을 대입하면 4루트 2 마이너스 3에서 4루트 2 더하기 3까지가 최대최소값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최대값 곱하기 최소값은 2를 곱하면 32 마이너스 9 23이
답이 되겠습니다. 2차 함수입니다. 일단 꼭지점을 찾을 수 있겠죠. 제일 먼저 fx는 마이너스 x제곱 2kx 자 플러스 k제곱 더하기 4는 밖에 있고 완전제곱 만들기 위해서 여기는 k제곱이 더해지고 빼집니다. 그래야 동호가 승립하니까. 오케이. 이까지가 완전제곱이죠. x-k의 제곱 밖으로 나옵니다. 2k제곱 더하기 4. 자, 이 꼭지점의 좌표가 찾아졌습니다. 이 꼭지점의 좌표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점이 k, 여기 k, 2k 제곱 더하기 4였죠. 그런데 대칭축이기 때문에 y축에 평행한 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은 자, x가 0일 때 y는 k제곱. 자, 얘가 0, k제곱 더하기 4거든요. 요 간격이 서로 대칭됩니다. 이게 k면 이것도 k니까 C점은 2k가 되겠죠. 됐습니다. 자, 요구하는 것은 O, C, B, A 이 둘레의 길입니다. 둘레의 길인데 현재 나와 있는 상태로는 요 길이가 2k, 요 길이는 k제곱 더하기 4 가능하죠? 네,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완성됐다. 자,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GK라고 하면 GK는 2K가 2개니까 4K 더하기 K제곱이 2개니까 2K의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을 이 범위 안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2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8이 14 이상 78 이하 1번, 2번 이렇게 풀어서 해결할 수 있다. 그 전에 전체 공통인수가 2가 있네요. 그래서 2로 약분을 합시다. 7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4 39. 이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를 각각 1번, 1번, 2번이라고 하고 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으로부터 K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3이 0 이상 요거 그냥 인수분해하니까 K 더하기 3, K 마이너스 1이 0 이상 이렇게 되죠. K는 이미 양수라는 게 확인되어 있습니다. 자연수니까. 그죠?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따라서 K가 1 이상이라는 사실이 첫 번째의 해집합이죠. 다음 두 번째 해집합을 찾습니다. K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35.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K 더하기 7, K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죠. 역시 얘가 양수니까 K가 5 이하라는 것이 두 번째 해집합입니다. 자,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1번, 2번에 의해서 K는 1 이상 5 이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합을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15가 정답입니다. 1사분면 위의 점 A와 3사분면 위의 점 B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A, B는 직선 위에 있고 X좌표, Y좌표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OB가 OA의 2배다. OB가 더 크네요. 3, 4분면에 있는 점이 더 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Y축에 내린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먼저 X축, Y축, 그리고 Y = X까지 그려봅시다. 그런 다음에 대충 여기는 Y축이라고 하고 X축이라고 했을 때 A점이 이 정도 있다. A점의 좌표가 편의상 A, A라고 합시다. B점은 이 길이의 2배만큼 가겠죠. 2배만큼 가서 B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B점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원점 5에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얘는 Y = X라는 직선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문제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맞추가 봅시다. A에서 Y축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H라고 하면 H는 당연히 0, A가 되겠죠. B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수선의 발은 P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2A, 0이 되겠죠. 그리고 OP가 L점은 어디 있나요? B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L이었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네, 여기가 L점입니다. 그리고 A하고 L을 연결해야 되겠네요. 자, 연결해 봅시다. A와 L을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BH 또 이렇게 연결합니다. 가 만나는 요 점이 Q라고 했네요. 자, Q점을 조금 밑으로 내려 쓰겠습니다. 만나는 점이 P점이고, 그리고 OP가 직선 LH와 만나는 점을, 자, 또 직선 LH가 필요하네. 뭐가 많이 거지네요. 직선 LH는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 OP가 연결해서 이렇게 거졌습니다. 그때 만나는 점이 생겼는데 요 점이 Q다. 아이고 복잡하네. 자, 요까지 그림 이해가 되나요? 네,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OQL, 자, OQL 여기를 지나는 원의 넓이가 2분의 81파이. 그림이 조금 더 정교하게 그려져야 뭐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한번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제일 우선적인 게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먼저 각각의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AL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여기 있죠. A, L. 기울기가 이렇게 X증가량이 3A, Y증가량 A, 3분의 1이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0을 지나니까 Y는 3분의 1의 X 빼기 마이너스 2A. 가능하죠? 그 다음에 BH,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겁니다. X의 증가량이 2A이고 Y의 증가량은 3A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2분의 3 지나는 Y절편이 A. 그래서 Y는 2분의 3X 더하기 A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교점 P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 AL과 BH의 연립, 교점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둘이 같다고 놓고, 자, 분모가 있는 분수들이니까 양변에 6을 곱해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X는 이렇게 나왔죠. X-7분의 2A를 여기다 대입합시다. 여기다 대입하는 게 편한가? 뭐 여기 넣고 마이너스 7분의 3, 7분의 4A가 되겠네요. Y는. 오케이. P점의 좌표를 찾았다. 그러면 이제 OP의 기울기는 X분의 Y가 기울기죠. 7은 약분되고 마이너스 2만 남겠다. 그래서 OP의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X. 그리고 또 하나 남았죠? LH. 그렇죠? 이 LH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자, LH는 X 증가량은 2A이고 Y 증가량은 A죠. 2분의 1입니다. 기울기가. 그리고 Y절편 A니까 2분의 1X 더하기 A. 아하,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어디 갔어? OP의 기울기랑 LH의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입니다. 두 직선의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그 말은 OP와 LH가 수직입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앞에서 계속 배웠던 이야기들입니다. 뭐냐면 원이 하나 있는데 이 원이 내접하는 삼각형이 지름을 하나를 갖는다. 지름을 한 변으로 가지면 나머지 한 점은 반드시 직각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원이 하나 만들어졌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원이냐? OLQ를 지나는 원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에요. 여기가. OP의 연장선이 OQ와 이어지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LQ
O는 직각삼각형이고 그리 되면 OL이 지름이 되는 거죠. 지름의 길이는 2a입니다. 따라서 반지름이 얼마냐? 오케이, 반지름이 a다. a는 양수죠. 네, 반지름이 a입니다. a. 그 말은 a제곱의 파이가 2분의 81 파이, 즉 a제곱이 2분의 8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끝났네요. 자, OA의 길이는 원점에서부터 A까지니까 A 루트입니다. OB의 길이는 2A 루트 2죠. 질문은 OA 곱하기 OB다. 곱하면 루트 2는 2가 되고 4A 제곱이 되겠다. 근데 A 제곱이 2분의 81이니까 약분하면 2 곱하기 81, 162가 정답이 되겠다. 자, 30번 문제 풀어봅시다. 좌표평면 위에 세 점이 있다. 점 C를 중심으로 5,5 중심으로 반지름이 R인 원이, 자, 원을 그릴 거예요. 근데 삼각형 OAB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30번은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문제니까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점 3개를 잡았습니다. A점, B점, C점. C점에서 X축까지 거리가 5고 B, C의 거리는 7입니다. 원점에서 C까지 거리는 5루트 2. 어쨌든 이 삼각형하고 거리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일단 C에서 OB까지 거리를 D1이라 그러고 C에서 AB까지 거리를 D2, 여기는 D3인데 D3는 5죠.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OB의 방정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0,0을 지나고 5,11을 지나니까 Y는 기울기가 5분의 10이죠. 5분의 12x. 양변에 5를 곱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점 C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는, 자, D1이라고 하자. 루트 12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5의 제곱 분의 절대값. 자, x 대신에 5를 넣고 y 대신에도 5를 집어넣으면 60-25, 35가 되겠네요. 자, 13분의 35는 일단 자연수로 보면 3보다는 작습니다. 이걸 써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소관계 2와 3 사이다. 그런 느낌으로. 그 다음 AB의 방정식이 필요하겠죠. 기울기는 17-5분의 0-12. 지나가는 점은 17,0 이렇게 해서 한번 Y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12분의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1이네 전개해서 마이너스 x 더하기 17. 그리고 한쪽으로 몰아서 x 더하기 y 마이너스 17. 자, 이 직선하고 C점에서의 거리를 D2라고 하자. D2는 루트 1의 제곱 1의 제곱 절대값 x 대신에 5, y 대신에 5를 대입하니까 분자가 7이 되네요. 그래서 루트 2분의 7 유리화해서 2분의 7 루트 2 제곱하면 4분의 2는 약분하면 2분의 49 24.5 25 제곱했을 25가 되는 숫자 5죠. 5보다는 작아집니다. 4보다는 크지만 5보다는 작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여기서 원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이제 만나는 점이 3개냐, 1개냐, 6개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첫 번째 그림 좀 축소를 해서 먼저 OB에 접하는 경우는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다음 작은 게 D2죠. D2. D1이 제일 작고 그 다음 D2까지 거리를 한번 찾아보자. D2에 접하게 그리면 D3보다는 작으니까 여기 접하는 거 하나, 둘, 세 개, 5 됩니다. 그래서 됐고 일단 계산은 좀 이따 하고 두 번째 그림 이번에는 원점을 지나거나 B를 지나거나 하는 걸로 계산하. B를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생각해보자. 5루트 2죠. OC가 5루트 2가 되면 네 여기가 7이니까
7의 제곱 49보다 5루트의 50이 더 크죠. 그러니까 암진합니다. 얘는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3점 됐죠. 자, 그 다음 그림은 또 여러 가지 경우를 그 외의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우리가 답을 찾을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이 과정을 좀 깔끔하게 정리 좀 하기 위해서 쌤이 한번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C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지금 D1이라고 했습니다. D1. 그 다음에 C에서 AB에 이르는 거리를 D2라고 정했습니다. 여기를 D2.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D3인데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5입니다. 얘는. 그래서 D1하고 D2하고 D3 얘는 5고요. 여기가 아까 찾은 게 2분의 7루트 2였습니다. 여기는 13분의 35. 3은 별로 필요가 없네요. 5하고 비교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몇 가지 그림을 그렸더니 처음으로 여기에 접할 때가 바로 세 점이 됐죠. 요 길이가 D2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반지름은 D2 즉 2분의 7 루트 2 루트 2분의 7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때는 세 점을 만족하는 R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길이가 5루트 2거든요. 5루트 2는 여기 7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좀 더 나가야 5루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점을 지날 때 2개, 3개 딱 맞죠. 여기도 접할 때 하나, 2개, 3개. 요 길이가 3보다 작으니까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이번에 R이 또 잡혔다. D하고는 상관없이 5루트 2. 원점을 지나는 거 5루트 2. 자, 또 다른 경우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만약에 이 점을 지난다. 그러면 이렇게 큰 원이 그려지면서 만나는 점은 하나죠. 그럼 안 되는 거죠. 만약에 5에 접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원이 그려질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역시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전에 만약에 요 D1에 접한다. 그러면 아까 설명을 하다 말았던 건데, 아이고, 그림이 그려지다 말았습니다. 이런 식의 원이 되니까 뭐요? 왜 원이 안 나옵니까? 이렇게 되니까 만나는 점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역시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점을 찍어 보니까 결국 되는 값은 딱 2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의 곱을 구하는 것이 최종 답이다. 최종적으로 2분의 7 루트 2 곱하기 5 루트 2. 루트 2 제곱하면 2가 약분돼서 35. 정답은 35가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